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송도의 거리에서 종이 모형을 팔던 한 아이가 세상을 뒤흔들게 될 줄은요. 서준 11살. 회색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 작은 손으로 만든 건축 모형은 어느 날 한 남자의 과거를 뒤흔듭니다. 박민수, 50대 중반의 건축가. 그는 우연히 자신 20년 전 설계했던 집과 똑같은 모형을 들고 있는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그 아이가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걸. 이제 무대는 바뀝니다. 공모전 시상식. 서준은 트로피를 듭니다. 그 순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지고 진실을 감추려던 자는 외칩니다. 저건 조작이야. 그러나 모든 것은 기록돼 있었고 누군가는 침묵을 깨기로 결심합니다. 폭로, 충돌, 몰락. 그리고 시작. 가족, 건축, 정의. 이건 단지 공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준과 민수가 함께 설계한 희망마을. 그곳엔 사람들이 다시 살고 다시 웃고 다시 꿈꿉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위한 건축, 가족을 위한 공간, 그리고 진실이 끄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는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공원 한쪽 구석에서 11살 소년 서준이 작은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종이로 만든 건축 모형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서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준은 익숙했어요. 벌써 2달째 이렇게 모형을 팔고 있었으니까요. 손이 시려웠습니다. 서준은 손을 비비며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아직 하나도 못 팔았네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모 수술비가 다음 주까지인데. 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 하늘은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서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저런 지저분한 애가 왜 여기 있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들자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앞에 있는 남자는 얼굴이 빨갛고 배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남자는 키가 크고 온화한 얼굴이었죠. 최 사장님, 그냥 지나가시죠. 뒤에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이라 불린 남자는 서준을 노려보았어요. 공원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당장 치워. 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서준이 서둘러 모형들을 상자에 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형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잠깐만. 민수가 몸을 숙여 모형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것은 2층짜리 작은 주택 모형이었습니다. 창문의 위치, 지붕의 각도, 현관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건 어떻게?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20년 전 그가 직접 설계한 집이었어요. 아내 수정과 함께 살던 신혼집. 그 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자신뿐일 텐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모가 그려준 그림을 보고 만들었어요. 이모는 어릴 때부터 이 집 그림을 자주 그려주셨거든요.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모가 누구니? 김하늘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하늘.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죠. 돌아가신 아내의 여동생. 20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맡겼던 사람. 박 대표 뭐 하는 거야? 가자고. 최 사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듣지 못한 것처럼 서준을 바라보았어요. 너 몇 살이니? 11살이요.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이도 맞았어요. 서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눈매가, 코의 모양이, 입술의 선이.
모두 자신을 닮아 있었죠. 설마, 정말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모형 전부 살게. 얼마니? 서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전부요? 20개인데 20만 원이에요. 민수는 말없이 50만 원을 꺼내 서준에게 주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 대신 이모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니?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이모 수술비에 보탤 돈이 생겨서 기뻤어요. 네, 병원에 계세요. 같이 가실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야, 박민수, 지금 뭐 하는 거야? 최 사장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서준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건축가세요? 제 모형을 보는 눈빛이 남달라서. 민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응, 건축가야. 너도 건축에 관심 있니? 네, 저는 나중에 꼭 건축가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어요.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니?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수는 계속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 진지한 표정, 반짝이는 눈.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제발, 내 아들이기를. 민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현실이 되기를.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서준이 먼저 내렸어요. 6층 심장내과예요. 612호실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12호실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수척한 몸. 하지만 민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김하늘, 아내의 여동생이 맞았어요. 하늘도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곧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 오빠.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서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2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을. 하늘의 손목에 낡은 은팔찌가 보였어요. 민수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동생에게 물려준 것이겠죠. 하늘아, 서준이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빠 아들이에요. 미안해요. 연락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독일에서 돌아온 후로 연락이 안 됐어요. 이사도 여러 번 했고. 민수는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이모, 이게 무슨? 하늘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이분이 내 아빠야.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준아. 민수가 서준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어요.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아빠. 서준이 작게 속삭였어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창밖으로 송도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 차가운 도시에서 따뜻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민수는 서준을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이 아이와 하늘을 꼭 지키겠다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하늘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서준은 이모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서준이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서준이를 맡기고 떠났잖아. 민수의 눈앞에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하얀 천 아래 누워있는 아내 수정. 교통사고였어요. 민수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옆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고 있었죠. 바로 서준이었습니다. 형부, 제가 아기를 돌볼게요. 그때 20살이었던 하늘이 나섰어요. 대학생이었지만 언니의 아이를 버릴 수 없다고 했죠. 민수는 독일 유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말렸어요. 형부는 꿈을 이루고 오세요.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서 돌아오세요. 그게 언니가 원하던 거예요. 민수는 결국 서준이를 하늘에게 맡겼습니다. 3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꼭 돌아와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모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모부가 서준이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하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이모부가 계속 찾아와서 무서웠거든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0살 어린 처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기를 키우며 도망 다녔을 그 시간들이 상상되었어요. 어떻게 살았어?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식당, 편의점, 공장. 서준이가 어릴 때는 업고 일하기도 했죠. 서준이 이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이모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몰랐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하늘이 서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왜 저한테 엄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니 자리를 뺏을 수 없었어. 내 진짜 엄마는 따로 있으니까. 민수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 사람이 내 엄마야. 서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여자는 이모와 닮았지만 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예뻐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준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많이 찾았어.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경찰에도 신고했어. 하지만 괜찮아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이모가 잘 키워주셨어요. 아빠 이야기도 가끔 해주셨고요. 훌륭한 건축가라고. 민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좋게 말해줬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때 비서 정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준비하신 것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DNA 검사 키트였습니다. 민수가 하늘에게 설명했어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이해해줘.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서준이도 아빠가 확실한 게 좋을 거예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 안을 문지르기만 하면 됐어요. 서준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순순히 따랐죠.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대.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서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근데 하늘아, 병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심장판막증이에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요. 그런데 돈 때문이구나.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즉시 정우에게 지시했어요. 서울대병원 VIP 병동으로 옮겨. 최고의 의료진으로 수술 준비해. 네? 하지만 오빠, 그건 너무. 가족이잖아. 서준이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평생 갚아도 모자라.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늘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죠. 서준이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이모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민수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20년 동안 해주지 못한 스킨십이었죠.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는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이 되어 있었죠. 서준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민수가 물었어요. 서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짜장면이요. 이모랑 생일 때만 먹거든요.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조차 제대로 못 먹였구나. 앞으로는 매일이라도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래, 짜장면 시키자. 탕수육도 같이. 세 사람은 병실에서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준은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먹는 저녁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서준이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볼이 빵빵해지도록 면을 넣고 씻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런 모습을 20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게 억울했죠. 이제부터라도 모든 걸 해주고 싶어.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꽉 채우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준이 이모 옆에서 잠들었어요. 민수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오빠. 하늘이 작게 불렀어요. 서준이 건축에 재능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블록 쌓기를 좋아했고 종이로 뭐든 만들어냈죠. 그래서 건축 모형을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로.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가는. 두 사람은 조용히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팠지만 다시 만난 기쁨이 더 컸어요. 3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서준은 민수의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일주일 전에 수술을 받았고 회복이 빨랐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였어요. 서준이 커다란 스케치북을 들고 아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그린 거예요. 서준이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종이 위에는 멋진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층은 넓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2층은 테라스가 있는 구조였죠.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준아, 이게 뭐니? 청소년들이 와서 건축을 배울 수 있는 센터예요. 가난한 아이들도 무료로 다닐 수 있게요.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11살 아이가 그린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비례도 맞고 구조도 합리적이었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어? 서준이 수줍게 웃었어요. 저처럼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견했어요. 좋아. 아빠가 이 건물을 진짜로 지어줄게. 진짜요? 서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빠 회사에서 무료로 설계해줄게. 내가 그린 것을 바탕으로.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 사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박민수,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갑자기 나타난 애가 가족이라고? 그래서 회사 돈으로 공짜 프로젝트를 한다고? 최 사장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서준이 무서워서 아빠 뒤로 숨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회사 돈이 아닙니다. 제 개인 자금으로 할 겁니다. 뭐? 내가 미쳤어?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 사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사회에서 보자고. 최 사장이 쿵쿵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서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쟤 때문에. 민수는 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아빠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다음 날 민수는 서준을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아키텍처 미는 강남의 높은 빌딩에 있었어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봤죠. 여러분, 제 아들 서준입니다. 민수가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민수는 서준을 설계실로 데려갔습니다. 커다란 제도판과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준아, 여기서 아빠가 일해.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벽에는 민수가 설계한 건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유명한 건물들이 많았죠. 와, 아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설계했지. 건축가는 꿈을 그리는 사람이야.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건설 회사가 하는 일이고, 민수는 서준에게 건축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선 긋는 법, 비례 맞추는 법, 공간을 상상하는 법. 서준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놀라웠어요. 아빠, 이 선은 왜 점선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현한 거야. 뒤에 가려진 벽이지.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세 이해했죠. 오후가 되자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최 사장이 긴급 안건을 올렸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서준아, 아빠는 잠깐 회의하고 올게.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민수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사 5명이 모여 있었어요. 최 사장이 으스대며 앉아 있었죠. 박민수 대표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회사 자원을 쓰려고 해요. 최 사장이 소리쳤어요. 다른 이사들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차분히 말했어요. 오해입니다. 청소년 건축센터는 제 개인 자금으로 진행합니다.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 돈 한 푼 안 되는 게 무슨 도움이야? 최 사장이 비웃었어요. 그때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 프로젝트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민수는 서준이 그린 스케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건축 교육 공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미래의 건축가들을 키우는 곳이죠. 우리 회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길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사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없잖아. 수익만 생각하면 건축은 죽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3대2. 민수의 프로젝트가 승인됐어요. 최 사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후회할 거야, 박민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죠. 설계실로 돌아오니 서준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것 봐요. 휠체어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1살 아이가 벌써 약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훌륭해. 진짜 건축가 같은데? 서준이 해맑게 웃었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축가요. 민수는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서준과 함께 송도로 갔습니다. 청소년 건축센터가 들어설 부지를 보러 간 것이었어요. 넓은 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여기에 정문이 있고 저기는 정원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민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앞에 벌써 완성된 건물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서준아, 네 아빠? 이 건물은 내가 설계한 거야. 아빠는 도와주는 것뿐이야.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너의 첫 작품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어요. 20년을 잃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서준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최 사장의 방해가 있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우는 깊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죠.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정우는 15년 전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상업빌딩 붕괴 사고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죠.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불법 자재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 그리고 사고 후 모든 책임을 민수에게 떠넘기려 했던 이메일들.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자료는 최 사장이 정우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대표님과 서준이를 지켜야 해.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파일을 USB에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청소년 건축 공모전 시상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준이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트로피가 들려 있었죠. 대상 박서준 군. 모두를 위한 도서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수는 객석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늘도 휠체어에 앉아 손뼉을 치고 있었죠. 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상을 아빠와 고모에게 바치고 싶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서준 군, 11살 나이의 대상이라니 놀라운데요. 아버지가 유명한 박민수 건축가시죠? 이 도서관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서준이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휠체어를 탄 친구들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가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기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 바로 그때였어요. 최 사장이 무대 옆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다쇼야. 박민수가 대신 만들어준 거잖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11살 애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최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장이 나섰어요. 최 사장님, 우리는 3개월 동안 이 작품을 지켜봤습니다. 박서준 군이 직접 만든 게 확실합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서류에는 15년 전 건물 붕괴 사고 기사가 있었어요. 최 사장이 크게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부실 설계로 건물을 무너뜨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의 아들이 상을 받는다고?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사건은 자신의 가장 큰 상처였으니까요. 서준이 놀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바로 그때 정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큰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15년 전 사고조사 보고서였죠. 이것은 당시 비밀리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진짜 사고 원인이 나와 있죠. 화면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멘트 대신 모래를 섞어. 철근도 줄이고. 어차피 겉만 번지르르 하면 돼.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건 조작이야. 정우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사고 책임을 박민수에게 넘겨라. 그는 신입이니까 반박 못할 거다. 최 사장이 직접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발신자가 명확했죠. 회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 사장이 진범이었어. 박민수 대표는 누명을 쓴 거군. 1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밝혀졌다. 최 사장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야. 이건.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최정호 씨,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최 사장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그는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박민수, 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최 사장이 끌려나갔습니다. 15년의 거짓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서준이 달려와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민수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응, 이제 괜찮아.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박 대표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위한 건축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수는 서준, 하늘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준아, 내 작품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가 말했어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자랑스러워요. 15년 동안 억울해도 참고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하늘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새 출발이네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거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두 가지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11살 천재 건축가의 탄생과 15년 만에 밝혀진 건축 사고의 진실. 두 소식의 주인공은 모두 박 씨 부자였죠. 민수는 TV를 끄고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아,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건축 이야기.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우리가 만들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날이었죠. 정우는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최 사장이 체포되면서 회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민수가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할 수 있겠네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래. 서준이와 함께. 송도 국제도시의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청소년 건축센터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민수는 새로 만든 가족건축연구소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마음은 벅찼어요. 최 사장이 구속된 후 회사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서준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작은 넥타이가 귀여웠죠. 이제 12살이 된 서준은 조금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럼 가자. 두 사람은 개관식장으로 향했어요. 청소년 건축센터는 서준이 처음 그린 그대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아늑한 테라스, 그리고 휠체어 경사로까지.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왔고 건축계 인사들도 왔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하늘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회복해서 이제는 혼자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서준아, 내가 만든 건물이 정말 현실이 됐네. 서준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축사를 했어요. 이 센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청소년 전용 건축 교육 시설입니다. 무료로 운영되어 누구나 꿈을 키울 수 있죠. 박수가 터졌어요.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설계자는 제 아들 서준입니다. 12살 아이가 만든 따뜻한 공간이죠. 사람들이 놀라움에 탄성을 냈어요. 서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처럼 가난해도 건축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여기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순간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리본 커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는 넓은 작업실이 있었고 2층에는 도서관과 강의실이 있었죠. 모든 공간이 밝고 따뜻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한 청소년이 감탄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신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봤죠. 민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가 따라왔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너도 수고했어. 정우는 이제 가족건축연구소의 수석 건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새 출발을 한 것이었죠.
근데 대표님,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희망마을,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이야. 서준이와 함께 설계할 거야. 정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때 서준이 뛰어왔어요. 아빠, 방금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이거 주고 가셨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고마운 건축가님께 제 손자도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해요.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작지만 후원금입니다.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0,000원이 100만 원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아,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네, 아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 서준, 하늘은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직접 설계한 송도의 집이었어요. 3세대가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공간이 있는 특별한 구조였죠.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하늘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요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자기 방에서 새로운 설계를 시작했어요. 희망마을 프로젝트였죠.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집을 만들고 싶어? 작아도 행복한 집이요. 가족들이 모여서 웃을 수 있는 공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집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는 아니니까. 두 사람은 함께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특별한 작품이었어요. 아빠, 여기에 놀이터를 만들면 어때요? 좋지. 아이들이 좋아하겠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자도 만들어요. 훌륭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 하늘이 저녁을 차려왔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서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와, 맛있겠다. 서준이 환호했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하늘이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운명이 신기해. 저는 매일이 꿈 같아요. 서준이 밝게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TV에서는 청소년, 건축센터, 개관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든 특별한 공간입니다. 건축계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와 서준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 멋있네? 민수가 농담했어요. 서준이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가 더 멋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서준이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서준아, 내일도 설계 계속할까? 네, 희망마을 빨리 완성하고 싶어요. 민수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행동이었죠. 잘 자. 좋은 꿈 꿔. 아빠도요. 서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송도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하늘이 옆에 왔어요. 오빠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서준이도 오빠를 닮아서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예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훌륭한 건축가야.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 1년 후, 희망마을이 완공됐습니다. 30가구가 입주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모든 집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됐죠. 입주식 날, 한 아주머니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니. 눈물을 흘리는 아주머니를 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건축이라고. 서준이 아빠 옆에 섰어요. 이제 13살이 된 서준은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엔 어떤 건물을 만들까요? 글쎄, 내가 정해봐.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은 어때요? 민수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만들자. 두 사람은 희망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어르신들이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 민수가 말했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축. 부자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갈 것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희망 마을의 나무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